서울, 경기, 수도권 일원에 정말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는데요. 우리 오마이TV 시청자들 가정에는 정말 아무 일 없어야 될 텐데 말이죠. 아무 일 없기를 정말 기원하면서 이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셨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뉴스가 사라졌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한 뉴스가 싹 사라졌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한, 특히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진실이 숨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소중한 두 분 모셨습니다. 바로 김현, 진선미 두 의원을 만나서 국정원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살짝 비가 지금 그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이 우중을 뚫고 상암동 현지까지 오신 두 분입니다, 여러분. 자, 우선 인사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현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김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선미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이름이 제일 예쁘다는 말을 듣고 있는 진선미 의원입니다. 네, 진지하게 시작을 해보려고 했으나 두 분께서 재미있게 아주 출발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분들이 원래 제가 만날 때는 늘 상냥한 두 분인데요. 이분이 바로 지난 대선을 겪으면서 국정원 저격수가 됐습니다. 네, 일단 그 두 분께 저희가 오늘 아주 좀 솔직하게 지난 국정원 사건을 겪으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 그 전에 잊지 마셔야 될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두 분께 하시고 싶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팍팍 물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두 분께 여쭤볼게요. 그 재헌절인 지난 17일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회에서 전격 사퇴하셨습니다. 그때 살짝 김현 의원님 눈물이 그렁그렁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좀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 전날까지는 굉장히 강경하셨잖아요. 사실은 사퇴를 미리 며칠 날 하겠다라는 마음을 다잡고 있었고, 그래서 사퇴 이변을 어떻게 할 건가를 제가 무척 고심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제가 가장 그날 죄송하고 미안했던 점은 그러니까 저희 당사 회의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의 네. 영정을 걸어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게 제 맞은편에 항상 이렇게 늘 그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는데 그게 제일 미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리고 이번에 이제 12년도에 정권 교체로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죄스러움, 그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일날 울컥했던 이유가. 지금도 살짝 울컥하신 네. 것 같아요. 진선미 의원님 그날 표정이 늘 이렇게 밝게 웃으시는데 그날은 굉장히 표정이 어두우셨어요. 좀 어떠셨어요? 저는 나름 밝은 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요구에 동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은 많았으나 어쨌든 국정조사까지 오게 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걸 통해서라도 뭔가 좀 더 사실에 접근해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열망들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그것에 부응하고자 사퇴를 한 거고, 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멈춘 게 아니라 다시 선수에서 감독으로 돌아온 거기 때문에 씩씩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죠. 네. 네. 그러셨구나. 네. 근데 저는요, 이렇게 두 분 볼 때마다 제가 늘 이제 현장에서 두 분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을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취재도 하고 인터뷰도 해보는데 늘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즐기면서 유쾌하게, 상쾌하게 그렇게 일하시는 두 분인데 그날은 되게 침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저런 괴로운 속상한 마음이 언제까지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튿날 바로 보니까 우리 나란히 그 국조 특위 네. 보좌관석에 앉아서 보고 네. 계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한편으로는
사실 의원이 되면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보좌관석에 딱 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양반들이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살피는 게 딱 보여서 한편으로는 참 재밌기도 했는데 좀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게 잘 굴러가겠습니다. 김현 의원님 먼저 그 말씀해 아이디어를 낸 분이 진선미 의원이세요. 아, 가서 같이 봅시다. 예, 그러니까 사퇴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이후에 그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배후 조정은 사실은 진선미 의원이에요. 거기 뒤에 앉아가지고 그 우리가 당당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임석하자. 그다음에 지원단장과 대변인로 역할을 나눠서 지속적으로 국정원 그 이 진실을 밝히는 일에 같이 함께 한다. 이 두 가지 스탠스를 갖고 이제 왔고 저는 사실은 조금 아유 뭐하러 거기 가냐. 그 진짜로 보좌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실제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12월 11일 당일부터 물론 그 이전이죠. 왜냐면은 정보위 국감 때 이 문제를 유인태 의원이 최초로 제기를 했고 네. 그래서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머릿속에 이제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12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니까 그러니까 하루도 안 빼놓고 이 국정원 일을 그러니까 안행위에서는 경찰 선관위 상대로 이제 해왔던 거고 네. 그다음 정보위에서는 국정원으로 그 이제 정조준을 했던 건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위원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를 같이 이렇게 접목시켜서 볼 수 있는 위원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구조상 그 법사위원들이 4분이고 안행위 2분 이제 추가로 들어갔고 그리고 정보위 이제 이렇게 이제 진용 자체는 되게 강한데 네. 이제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또 전체판이 보이고 그렇죠. 여당 의원들의 터무니없는 이제 주장이나 그 얘기들을 이렇게 듣고 이제 열심히 메모해서 네. 이제 하면서 이제 아 그럼 다음엔 어떻게 해야지라는 이제 그림들이 그려지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제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가 중점적으로 이제 고민되는 바고 네. 그리고 이제 상대가 나를 어떻게 이제 공격해 들어올까를 또 칠 것인가만 보다가 뒤에 다 앉으니까 전체가 보이는 거죠. 특히 여당 의원들의 그 이 표정 하나하나 네. 그 저희가 딱 마주 보면 4분이 또록 보이거든요. 예, 예. 4분이 김 씨와 권 씨 이렇게 세 분의 김 씨와 한 분의 권 씨가 딱 보이는데 이제 요분들의 이제 표정을 거의 이제 저희가 뚫어지게 보면서 기선을 제압하고 심리전을 펼쳐야 되는 게 저희들의 임무인 거죠. 자리가 안정원이 고정돼 됐어. 있지는 않잖아요. 자리가 고정돼 있지는 자리요? 않습니다. 또 우리의 딴 자리 자리가. 아니고요? 네. 다음에 그래도 반드시 그 이제 또르르 그분들이 반드시 저를 볼 수 있게 그 위치를 항상 저는 앉을 점하고. 겁니다. 네. 아, 자, 진선 괜찮네요.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김현 의원님이 매우 흔쾌히 수락하신 줄 알았더니 꼭은 아니셨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7개월 그리고 또 대선 국면, 총선 국면 이렇게 쭉 지나오다 보면 정치 초년생으로서 참 힘든 상황들이 많았는데 네. 그나마 그걸 잘 버틸 수 있었던 게 이렇게 참을 수 없는 긍정적인 참을 수 없이 긍정적인 저의 성격 탓인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은 잘 했습니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7개월에 그 김현 의원님과 저와 네. 그 쭉 진행됐던 상황들을 살펴보면 사실 국조위원이어서 뭘 했던 거 아니잖아요. 전 여전히 의원이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저희들을 몰아내는 것에 대한 최고의 어떤 그 반격이 뭘까라는 네. 것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은 우리 둘을 뺐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보면 둘이 더 간 거라고.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화면으로 딱 보니까 뒤에 두 사람이 딱 네. 앉아 있고 의원님들 다 네. 저희 당 의원들이고 그래서 좀 성공한 게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이 제가 딱 들어요. 보니까요. 앞에 선수들을 딱 출격시킨 감독. 두 여성 감독이 주전자가. 뒤에서 이렇게 딱 그쵸. 보고 우리 컨셉 계시더라고요. 다시 예. 돌아왔다. 선수에서 감독으로. 그거까지. 네. 그치? 네. 아니 근데 제가 진짜 두 분의 그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동해온 결과가 슬슬슬슬 나타나는 것 같은 게요. 두 분의 스타성입니다. 질문이 벌써 쏟아지고 있어요. 자 일단 근데 가벼운 것부터. 진선미 의원님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이건 느닷없는 질문인데 1초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취미가 매우 많습니다. 내한 공연 가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거 탁구 좋아하고요. 배드민턴 좋아하고요. 수영도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노래도 좋아하고 네. 또 좋은 사람과 술 먹는 것도 좋아하고요. 마지막 거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네. 마지막 거. 김현 의원님도 네. 간단하게 같이. 저는 진짜
대화 나누는 거 말고는 취미가 없습니다. 네, 그 일 중독이에요.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노는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드라마 섭렵하기가 제가 저희 취미인데 최근에 시작한 스캔들을 보면 네. 이 국정원 사건하고 오버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걸 일중심적 사고로 예. 진지 모드. 자, 이어서 딱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두 의원님이 보셨을 때 국정조사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진선미 의원님께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죠. 일단 국정조사가 하게 된 배경도 그것의 주된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까지도 제기되는 새누리당은 매우 소극적이었죠. 더군다나 저희들에 대한 재척 사유를 부과하는 그 국면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안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끊임없이 방해를 하겠죠. 다만 그 국정조사 국면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것에 더 초점을 가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하나를 얻어도 저희는 그 부분에서 실마리를 찾아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문제의 실체 그리고 책임자 처벌 그리고 새로운 대안까지 꼭 가보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네, 김현 의원님. 잡힐까요, 이게? 이거 지금 저희 조직도인데요. 클로즈업 해주십시오. 네. 예. 여기 이제 사람 이름이 있으니까 약간 어리게 클로즈업 해도 되시고요. 본인들이 지금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이 조금 많아서. 더 보여주시죠. 네. 카메라가 잡을 수 있게.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찰과 국정원과 그다음에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 24일 날 법무부 기관 보고 그다음에 25일 날 경찰청 법무부 기관 보고 그다음에 26일 날 국정원에 대한 기관 보고가 이제 예정이 돼 있고 증인을 채택하는 과정이 이제 지난한 여야 간의 공방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견은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김용판 전 서울청장과 원세훈 원장, 그 다음에 그 사건을 축소 은폐를 지시받아서 활동했던 박모 경감, 네. 지금 현재 불구속 기소된 이 세 분의 그 증언이 네. 좀 이루어지면은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 국정원과 새누리당과 청와대와 경찰의 이런 결탁한 내용들이 좀 보다 소상히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최초로 그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현재 남재준 원장이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자리를 버릴 각오로 국정원 국정조사가 안 돼야 된다라는 그런 소신을 피력한 바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이제 남북 정상 회담록을 공개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국가 권력 기관이 불법적으로 자행한 이 일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새누리당이 아무리 방해 공작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진상이 규명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관심과 그다음에 제보, 그다음에 양심 선언 이런 게 좀 뒷받침이 되면 저는 네. 소기의 성과를 분명히 밝혀낼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트위터에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제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분에 대한 정말 뜨거운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래요. 자, 네. 이명박 대통령 증인 채택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런 걸 여쭤보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 이런 걸 네. 강조했는데요. 네. 진선미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알고 계시지만 우리 특위에서 어제 전격 기자 간담회를 네.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알고 계시지만 이 사안이 꽤 7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정리해서 인식하고 있기는 참 쉽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검찰 수사에서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한 한 부분이 네. 국정원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수장인 원세훈 전 원장이, 그리고 수많은 경찰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경찰청장의 지휘에 있었던 김용판이라는 서울 전 경찰총장이란 분이, 이 두 분이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 분은 중간 수사 결과를 허위로 발표해서 대선에 전면 개입하고, 또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전 조직을 4년 내내 동원해서 불법으로 돼 있는 네. 정치 개입과 대선 개입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왜 그랬냐고요. 네.
모든 사람이 다 동기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 이상한 그런 뭐 사이코들이 아닌 바에는 왜 그랬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그 무엇보다 그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특별히 지난 3월 18일에 원세훈 원장의 그 지시 강조 말씀을 공개했는데요. 그중에 11개나 4대강에 대한 전면적인 지시를 내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4대강 사업이 결국은 대운하 사업이라는 그 전제하에서 매우 부실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것이 감사원 보고로 나온 바에는 당연하지 않나요? 국정원이 도대체 그 4대강 사업이라는 대북 심리전도 아니고 너무나 명명백백한 정치 개입으로 보이는 그 사안에 대해서 도대체 원세훈 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어떤 관계로, 특히 독대도 수시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도대체 어떤 명목으로 이런 일들을 자행했는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거기에 개입이 돼 있는지 당연히 증인을 통해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그 부분을 밝혀주셔야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사이코가 아니라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와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오시겠습니까? 안 나오시겠죠. 안 나오시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 오늘 이제 2차 공판기일을 잡기 위해서 변호인단과 그 검사가 오전 11시에 이제 그 법정에서 치열한 또 공방이 오고 간 것 같은데요. 원세훈 원장 측 변호사는 그러니까 혐의 사실을 전면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도 그 쇠고기 파동으로 촛불 때 한번 혼이 나고, 그리고 그때 당시 행자부 장관을 지낸 원세훈 장관을 2002년도 2월 달에 원장으로 이제 그 최측근을 싣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실은 국가 홍보처가 있었으면은 국정원에서 하는 이 일을 국가 홍보처에서 아마 했었을 겁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 국정 홍보처를 없애고 그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ABR을 한 거 아닙니까? NSC 노무현으로 하려고 했던 그 국정 기조 때문에 헝클어지면서 이제 국가 홍보처가 없으니, 국정 홍보처가 없으니까 국가정보원이 그 기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 개입을 하고 쭉 그 4년 1개월간 이제 그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는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국정원을 그만두고 퇴임하면서 직원들한테 말씀했던 거를 국정원 정보위원들한테 메일을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편지를 보냈죠. 그 편지를 제가 그때 편지를 공개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집에 딱 도착해서 우편함을 봤는데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그리고 민주당 정보위 김현,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닌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서신을 보내는데 우편함으로 꽂혀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정보에 대한 그 기본 인식이 안 돼 있는 국가정보원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4대강뿐만이 아니라 그 전반에 걸쳐서 이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반대글, 그다음에 민주당에 대한 비방 반대,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비방 반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1711건이죠. 그 피노키오가 한 게 그렇고, 그다음에 나머지 직원들이 한 게 1970건이고요. 그다음에 8월부터 12월까지 그 국정원 심리전에 소속되어 있는 이 모 씨가 한 게 76건. 그러니까 76건이 뭐 대수냐라고 하지만 그 76건이 리트윗되고 날라지고 공작이 벌려졌다면은 그건 뭐 우리가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는 규모일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원세훈 원장이 그냥 단독으로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서는 응당이 나와야 되는데 그분이 사실 얼마 전에 저희가 운영위 할 때 퇴임하고 3개월도 채 안 됐잖아요. 근데 이 단인 횟수, 경호 횟수가
굉장한 규모예요. 그렇죠. 하루에 한 3일꼴로 외부 경호를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분이 바쁘시잖아요. 네, 바쁘셔요. 많이 바쁘세요. 테니스 치시고, 되고, 뭐 골프도 하셔야죠. 뭐. 그 다음에 뭐 여사님께서는 또 아마 또 바쁜 예, 일이 계실 겁니다. 그분은 그분대로 바쁜 일이 계셔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예. 중요한, 그분이 중요한 일이라고 테니스나 뭐 골프를 중요하게 생각하셔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데 그분이 안 나오실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민주당 측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와서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들에 대해서 뭔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안 나온다면 그러면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진선미 의원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증언에 관한 부분이신 건가요? 네. 아니면 그러니까 저희는 언제나 최선을 선택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게 제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 돼서 겪게 되는 최고의 현실에서의 부딪히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그 단계에서 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 그 단계에서 또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내야겠죠. 그렇다고 하면 역시 원세훈 전 원장의 증인을 채택을 당연히 될 거니까 그 부분에서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찾아내서 진실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해야 되겠죠. 네. 다만 증인 신문 기술은 노하우니까 비밀이죠. 적들에게 나가면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진실과 그 상황 논리를 좀 보면 전두환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을 만들었잖아요. 네. 사실은 그 이제 근데 어쨌든 그 시기에 백담사를 가셨고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두 분은 법정에 서셔가지고 구속이 됐고 그다음에 두 분은 지금 그 6억의 용돈이죠. 생활비를 주신 네. 분은 지금 그 이제 또 집이 압수수색 당해서 그림이 뭐 200점 나오니 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이명박 대통령께 권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솔직하게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여했다라고 나오셔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마 제일 순조로운 방식 아닌가. 안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있을 게 4대강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4대강은 뭐 우리 국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정현 의원이 정색하고 얘기했잖아요. 막 분노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국민을 속이는 것. 그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야당 총재 때나 또 뭐 새누리당 당대표 시절에 보면 그 표현하는 몇 가지 이 흐름이 있는데 네. 속인다는 표현, 국민도 속이고 뭐도 속이고 이게 이제 2008년도 공천 때 얘기하셨던 그 톤이고요. 이번에 이정현 수석이 얘기했던 그 톤보다 제가 볼 때는 레시벨이 훨씬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피해갈 수가 없는데 차라리 이거는 2010년도에 두 분이 회동을 했고 그다음 2012년도 또 두 분이 회동해서 뭔가의 이 약속들이 오고 가지 않았겠냐라고 국민들이 의혹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 댓글이 활발하게 국정원 차원에서 벌어진 것이니만큼 사는 길은 증언대에 서는 거다. 저는 MB가 사는 길은 네. 증언대에 서는 네. 것이다. 안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뭐 제가 볼 때는 일을 당할 수도 있다. 네. 결국 사실 원세훈 전 원장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잡범으로 구속이 된 그렇죠. 거죠. 그것도 그 굉장히 비리 혐의로 됐기 때문에 사실 쓰레기차를 피하려다가 무슨 차를 맞게 되는 그런 형국이 올 수도 있다. 이걸 지금 그 걱정하시는 거죠? 네,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이명박 저희 참 그 기자로서도 좀 도대체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왜 그렇게 다음 정권의 탄생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 이게 보면 국정원 그 국내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의 경우는 비단 MB 정권에서만 벌어졌던 일이 아니라 사실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정말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봄부터 올 여름까지 오는 사이에 그냥 일반 국민들이 얼핏 보기에도 이건 뭔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말이죠. 도대체 그러면 MB는 증언대에 설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밖에 현재 살아있는 권력과 관계돼 있는 인물들은 누가 이번 국정조사에 그 증언대에 서야 될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진선미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분들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이 사건과 관계가 돼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권영세 전 종합상황실장의 그 우리가 집권하면 까고, 가고가 네. 아니라 까고 이 내용이 네. 나왔고요. 네. 그리고 김무성 의원에 관련된 거, 또 정문원 의원 관련된 거, 뭐 등장인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관련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분들이 증언대에 서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사실 증인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정조사 특위가 꾸려져 있는 상태에서 여야 간의 합의 사항의 범주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증인이 누구인지 여부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것이 굳이 그런 합의 사항을 떠나서 누구나 다 국민들이 다 공감하는 어느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매번 그런 의혹 제기를 했었던 부분이 우리가 12월 16일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김용판 네. 서울 전 경찰청장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공소장에 따르면요. 네. 이미 14일쯤에 그 모든 사안들을 이게 댓글이 있었고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라는 것이 충분히 있었다. 대선 개입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의혹을 가진 만큼의 그런 증거들이 확보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가 아닌 수기로 보고하라는 그런 명령까지 내리고 모든 그 비밀로 다 하라는 명령까지 내려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뒤집고 결국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그런 엄청난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계획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무도 몰랐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날 그 12월 16일 일요일 밤 11시에 전격 수사가 결과가 발표가 났는데 그거를 오전 12시에 그 기자들 앞에서 그 대선 캠프의 핵심이셨던 지금 현 김무성 의원님께서 오늘 수사 결과가 발표 날 그렇죠. 거고 댓글 뭐 없었을 거 네. 없다는 얘기 속속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스튜디오 안에 이미 들어가 계셨던 그러니까 대선 토론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서로 하기 위해서 각 후보의 대변인으로서 다른 그 방송국에 스튜디오에 들어가 있던 분이 10시 40분경에 네. 전격 오늘 수사 발표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더 당황스러운 거는 제가 그 본회의에서 최근에 그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마자 박성규 그 전 대변인께서 변명을 하셨는데요. 그 변명이 어떤 거였냐면 몇 개월 뒤에 네. 속보로 떴다는 거예요. 속보 안 떴잖아. 아시잖아요. 네. 속보 떴나요? 11시 그럼 10시 40분에 네. 속보가 떴냐고요. 안 떴잖아요. 근데 그 뒤로 그 말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속보를 받았나 보죠. 이 사안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정말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안에, 그러니까 이 범죄 행위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과 가장 핵심된 관련된 그런 대선 캠프의 관계자들이나 의혹의 제기가 된 대상자들 그런 분들 다 나오셔서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덧붙이면요. 예. 그러니까 그 12월 16일 날 김무성 의원이 오찬 간담회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경찰은 눈치 보지 말고 오늘 중으로 공식 발표해 줄 것을 경찰청장에 촉구한다. 이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박원동 국장이 오후에 그 서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건다. 이게 네. 이제 그 네. 조선일보에 보도가 되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TV 토론회 도중에 박근혜 후보가 실제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그런 하나 증거도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박성규 대변인은 국민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오늘 나올 겁니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조사가 나올 겁니다라고 네. 단정한 네. 거죠. 그 10시 반에. 네. 그리고 오후 11시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예고가 나오면서 자막이 댓글 흔적 없다라는 자막이 나오는 거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정원의 개입, 그러니까 국정원이 불법 선거에 개입해서 직원들을 동원해서 개입한 것도 모자라서 그 현직에 있는 국장이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압력을 가하는 이제 이 대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국장은 2급인데 1급 또는 2급인데 이분이 그러면은 윗선의 지시 없이
그 댓글 흔적 없다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그건 아닌 거죠. 이때 이분 소속은 2차죠. 2차 소속이면 거기 2차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장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국정원 이번 그 조사 과정의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직원들이 움직였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박원동 국장 역시 마찬가지로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인 거고, 그 움직임이 그 서울경찰청장한테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상부가 누구인지를 밝혀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현재 그 지난번에 이제 그 불구속 기소된 땡땡 경감, 이분 역시도 2월 4일 날 그 보직이 변경되면서 5차례에 걸쳐서 증거인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시 서울경찰청의 수사부장에 있었던 분이고, 이분은 지금 현재 경찰청의 수사국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뭐냐, 이 사건, 축소 은폐와 관련되어 있는 이 사건의 실무 총책임으로 지금도 있다는 점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것을 현재 경찰청장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철저 상명하복의 경찰, 국정원, 검찰, 군인, 군조직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조직에서 그냥 모르고 했다, 지시 없이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몸통이 각 그 조직마다의 몸통을 누군지 밝혀내는 것이고, 그 가장 윗선, 그러니까를 밝혀내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진행 흐름도고, 그것이 이후에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 밝혀내야 될 저희들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이 드러나길 바라고 있지는 않다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국정조사가 이렇게 밀려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 딱 여론의 힘만큼 물러서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진실을 밝혀내는데 관심이 있으신 국민 모든 분들은 새누리당을 압박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증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 사안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계속 압력을 행사해주고 여론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이 증인 선정이 알고 보면 여야의 합의가 아닌 거거든요.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그 힘으로 더 밝혀질 수 있거나 덜 그러거나, 전 그럴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꼭 관심 가져주시고 정말 이상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때마다 견책해 주시고, 하지만 이 부분은 새누리당은 계속 지금까지 7개월 내내 이 사건의 진상조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기여하신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국정원을 편들고 경찰을 편들고 그래왔던 분들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의 채택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소극적인 게 그분들이에요.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지금 뭐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있지도 않은 매관매직,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총력을 기울이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치 여야의 기계적 균형의 관점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안은 민주당은 이 대목에서는 철저히 피해자인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선명하게 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민주당이 피해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민이 피해자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국민. 특히 이제 저는 진선미 의원께서 이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가, 그것을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로 들리고요. 특히 이제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사실상 국내 정치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박원동 국장과 함께 몸통이 돼서 각 조직에서 움직였던 분들, 그리고 그 몸통들에게 지시했던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내야 된다. 그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신 김현 의원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저희가요, 원래 60분간 생중계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반이 확 지나가 버렸어요.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순간 계속 또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분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십니다. 오마이뉴스가 10만인 클럽 운영하는 거 매우 중요한 광고입니다. 자막 나가고 있습니까? 광고 많이 해주세요.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누리당에서 국정조사 기간 시간을 끄는 시간 끌기나 회의록 사초 유실 물타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대응 부분에 대한 공개 가능한 부분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대응이요? 네. 질문을 제가 읽고 보니까 살짝 그 요점 정리가 안 돼서 제가 한번 바꿔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NLL 이른바 대화록 유실 사건, 아마 오후 2시에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위원회 연다고 했었는데 아마 지금 회의가 잡히고 있습니까, 김현 의원님? 오늘 중에 열릴 거라고는 예고가 됐는데 아직 시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 이제 열람하신 분들 안에서 네. 이렇게 논의가 좀 활발하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하는 거고요. 지금 앞서 그 질문의 내용을도 중요한데 실제로 그러면 정상회담 열람 이게 네. 왜 발생했고 여기까지 왔는지가 중요한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8일 날 정문원 의원이 외통위 이 회의장에서 이제 있지도 않은 뭐 비밀 녹취록 얘기하고 그 NLL과 관련된 대통령 말씀을 왜곡했던 네.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불거진 거고 실제로 이 건은 더 심각하게 그 넘어가면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터뜨리려고 했었던 공작을 이철호 의원이 지난 그 10월 16일 날 한 네. 방송에서 말씀을 하신 게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그 발췌본이 2009년도 5월 달에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췌본이 그러니까 열람 및 그 전문을 열람하고 그다음에 발췌본을 준비했다는 게 또 2010년도고. 네. 이것이 어저께 이제 저희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이 만졌던 흔적이 열람한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시기랑 거의 맞닥뜨려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12년 10월 8일 날 이제 그 정문원 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발췌본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네. 본인 스스로가 2010년도 전문을 다 봤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회담 이후에 내용까지 본 거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기, 그러니까 2012년도 10월 달에 그럼 왜 이걸 들고 나왔을까? 이거는 그때는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성사가 되면 야권 후보가 이긴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올 때이고요. 네.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를 그 전달 9월 달에 그 네거티브 대응팀에 소속되어 있는 공보위원 정 공보위원이 금 변호사를 만나서 출마하지 마라, 네. 터뜨리겠다라고 또 압력을 가하고 협박을 가했던 사건이 그 정준일 전 검사. 9월 달에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이제 10월 8일 날 한 거고 12월 10일 날 권영세 그 주중대사가 비상시기에는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집권하면 깐다. 예. 이 발언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10월, 11월, 12월까지 이 그 정상회담 대화록 갖고 어마어마한 이 정치 공세와 그 선전선동을 하는 거죠, 새누리당이. 네. 그리고 마지막에 12월 14일 날 김무성 그때 본부장이 부산에 내려가서 발췌본을 또 네. 그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월 달에 이제 재판에 이 무혐의로, 그러니까 검찰의 무혐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열려서 어떤 내용으로 제가 그 내용이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과정, 그 한순간만 보면 안 되고 그 전 과정을 쭉 놓고 네. 보면 이번 사건의 배경과 의미와 노리고자 하는 바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아까 그 대응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른 이 사안이 중요한데 자꾸만 다른 사안을 꺼내서 이 사안에 관심을 없애고, 저는 가장 강력한 대응은 무시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이 NLL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NLL이라는 거 아직 여전히 유지되고 있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네. 그러고 지금 현재 그 NLL과 관련된 모든 국가적인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키겠다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 모든 행정부, 국회 안에 모든 여당과 야당 다 지키겠다잖아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이 국면에서 왜 전 정권도 아니고 전 정권에 있었던 일을 확인해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것의 사실관계 디테일에 들어가다 보니 갑자기 이 사안을 왜 꺼냈는지에 대한 네.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꺼냈는지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네. 그 사실관계 아주 작은 것들 뭐 없어졌느니 뭐 있었느니 근데 사실 참여정부로서는 이 정상회담이라는 게 그 어느 것보다 자랑스러운 외교적 성과 아닌가요? 그럼 대화록을 당연히 갖고 있었죠. 그 왜 폐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논란 아주 근원적인 관점에서 딱 보면 너무나 선명한 건데 네. 그것이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통해서 막 그 사실관계를 막 너저분하게 널어놓으면 그 사실관계 하나 여부의 진위 여부로 갑자기 돌아가는 거예요. 네. 제발 국민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확 끊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고 국정조사, 국정원 사건에 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터닝 해주세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 같습니다. 어떤 민주당 관계자들은 국정원 국내 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의 그 유출 사건은 사실 일란성 쌍생하다.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왜 무엇을 목적으로 그 대화록을 사전에 유출해서 선거에 활용했는지, 정말 활용한 사실이 맞는지, 했다면 왜 했는지를 밝혀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오마이 네. TV 시청자들은 다수가 그 네. 부분에 바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만인 예. 클럽까지 가입하신 분들 아닌가요? 두 분이 10만인 클럽 회원이십니다. 네. 여하튼 이게 바로 그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오늘 홍영표 민주당 의원께서 누군가 이것을 들여다본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현 의원님, 전직 청와대 춘추관장도 하셨는데요. 사실 만약에 MB 정부에서 만약에 이것을 들여다봤다라고 한다면 누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봤을까요? 그러니까 2010년 그 시기가 국가기록원의 원장이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임기가 보장된 5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원장을 대기 발령시키고 6개월인가 8개월 정도 대기 발령시키고 전격적으로 이제 새로운 인물, 그러니까 소위 이명박 측 관장으로 온 게 2010년도 1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들여다본 시기가 2010년 3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08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14 공동선언 1주기 기념 때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니까 2009년도에 발췌본을 열람을 하고 다시 원본을 봤다라는 게 2010년도 아닙니까? 정문원 네. 의원의 스스로의 서울신문 인터뷰 내용인 네. 것을 보면 아주 일치하는 시기가 2010년도 상반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안행이가 국가기록원이 저희 소관 상황인데 왜 저희는 꼭 이런가요? 진성 의원님? 운명일까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파악을 네.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이 여의도에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가진 진리는 두 사람이 약속한 것, 단 둘이만 아는 것은 보안이 유지가 되는데 이게 세 사람만 넘어가면 이거는 온 국민이 알게 된다라는 게 진리더라고요. 여의도의 진리. 여의도의 진리, 세상의 진리.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감춰줄 수 없다, 이 문제는. 그리고 당시에는 설마 이게 대통령이 30년을 묶어놓은 기록인데 설마 들여다보겠느냐라고 생각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올해 네. 2013년도 3월 달에 이제 노무현 재단의 대통령 기록물 관련한 분들이 가서 물었더니 무슨 온도 어쩌고 이것 때문에 봤다 이렇게 이제 얼렁뚱땅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새누리당 주장처럼 없앴다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국정원 것만 있다라는데 대통령은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독대 보고도 허용하지 않았던 분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네, 모든 기록을 이지원에 남겨라라는 지시를 내렸던 분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4년 4개월 동안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게 이지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왜 힘드셨습니까? 모든 기록을 이지원으로 올려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업무가 네. 대통령 일정을 다 현장 취재 지원 업무잖아요. 네. 그거 갔다 오면 그거 올리는 게 또 하나의 일인 거죠. 왜 이거를 올리라 그러는지 투덜투덜 되면서 대통령께서
이거 나중에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든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일정을 올리는 게 제일 많은 부서로 또 대통령 앞에서 보고까지 합니다. 잘한 부서로. 그런데 그 보고를 올리는 게 너무 큰 일이에요, 일. 또 다른 업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기록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그래서 춘추관 자체가 기록하는 곳이잖아요. 그 춘추관이라는 그게. 사실관계를 막 접근하는 게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타기에 우리가 장 기자님한테 휘둘리는 젖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아니, 그것은 국가기록원에서 책임지고 밝혀내야 될 문제고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게 아니라 춘추관장으로 이걸 물어보 경험인데 제가 시당초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이 언니들의 수다가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중요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기록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라고 요구하셨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기록 관리를 철저히 했다. 그렇게 기록 관리를 철저히 했는데 이것을 스스로 없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언어 도단이죠. 따라서 아니 자랑스러운 성과잖아요. 없앴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느덧 48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60분 생중계하면 굉장히 긴 시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벌써 훌쩍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역시나 트위터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장이지만 나머지 주연들은 현 정권의 엄연한 실세들입니다. 과연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더라도 민주주의 근간을 회복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희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고 앞으로도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많은 어르신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사회의 위기라는 거는 때론 절호의 기회인 거죠. 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불공정한, 그리고 뭔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또 내지는 부끄러운 성과나 승리,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건지.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이 명확하게 정리돼서 책임자 규명하고 제대로 다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 우리에겐 정말 제대로 된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도대체 교육기관에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미래인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죠? 교육은 다 너무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좋은 용어 쓰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공정하게 사회를 뭐 해야 되고 평등해야 되고 이런 온갖 가치로운 말들로 교육을 시키면서 그 실제 내용은 너무나 지금 허탈한 거 아니에요. 그걸로 포장돼 있을 뿐이지 안은 너무나 비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안이 바라봐주는 관점은 어떤 거냐면 여론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국민들이 냉정하게 이 사안을 기계적 여야의 뭐 어느 주장이고 뭐 이쪽이 받아들였느니 안 받아들였느니 이렇게 보시지 말고 이 사안에 이 행위에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한 사람과 그 행위를 하게 한 사람과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지켜봐 주시면 그러면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 의원님 짧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시간이 없어서 김현 의원님 짧게 얘기하시고 다음 질문도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원세훈 원장이 불구속 기소로 국정원법 위반, 그다음에 그 선거법 위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개인 비리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된 상태고, 그리고 김용판 청장은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 출판 기념회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왜 그런 일을 벌였는가라는 진실 고백만 있으면 되는 문제인데 저는 하실이라고 기대합니다. 왜냐면은 본인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라고 이미 언론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국정조사가 열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을 당하기 때문에 위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들이 나오면 거기에 응당한 그런 그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약속된 시간 이제 8분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했으면 좋겠죠.
그 질문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두 분을 꼭 모셔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벌어진 바로 그 역삼동 오피스텔 사건 때문인데요. 평상시 저는 진선미 의원을 인권 변호사로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인권 유린 사범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김현 민주당 의원께서는 정치권에서 늘 기자들과 함께 현장 취재를 했던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인권 유린 사건에 연루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두 여성 의원이 인권유린 사범일 거라고 과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 두 분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누군지 그것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분들을 초대했는데요. 관련해서 질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조에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질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한 분은 국정원 국기문란 사태를 지금까지 집요하게 추적해 오면서 가장 경악스러웠던 순간과 가장 후회가 된 순간은 언제이고 왜인지 땡땡땡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네. 답변 시간은 짧게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자, 우선 진선미 의원께서 먼저 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재척사유라는 게 결국 제가 인권유린이라는 건데요. 그 인권유린이라는 이유를 되돌아가면 사실은 그것이 국정원이 그 당시 범죄 현장을 들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현행범 체포를 면하고 시간을 벌어서 모든 증거들을 인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궁박한 논리입니다. 그것을 새누리당이 덥석 받아서 한술 더 떠서 11명의 무고한 야당 의원들을 고소한 거죠.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 10시 반에, 그러니까 권은희 수사과장이 그 똑똑하기 그 직전, 그 즈음 합법적인 영역에서의 5분 정도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제일 진짜 이 사건을 할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경악스러웠던 시점은 다름 아닌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날이었습니다. 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소장을 보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사람이 이렇게 화병으로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거의 7개월 내내 상임위가 안행이었기 때문에 그 경찰들에게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의혹이 있는데 조사해봤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관련자, 특히나 김용판 스스로도 두 눈 똑바로 뜨고 단 한 번도 법에 위반되지 않았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세워놨던 최악의 시나리오 이상의 범죄 현장이 그 공소장에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중간 수사 결과 발표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아니 김용판이 12월 14일에 알고 있었던 그 사안만 16일에 제대로 알려졌어도 과연 상황이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서 가장 그렇고요. 그리고 12월 11일 날 정말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상황들을 고스란히 증거를 잡아내지 못한 그 여자라는 그 외모에 눌려서 그 연약한 목소리로 국정원 직원 아니라는 그런 말로 그 현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거 지금도 천추의 한입니다. 네. 5분간, 이게 변호사시니까요. 네. 제가 꼭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네. 5분간에도 인권유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 의원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 사람을 믿은 게 제가 큰 잘못이다. 그래서 12월 17일 날 김규영 경찰청장과 그 같은 날 그 네. 김용판 서울청장을 저희가 면담을 했고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여야가 신속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 그랬다고 김규영 청장이 그 이후에 12월 19일 이후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 사람을 믿은 제가 잘못인 거고 그다음에 그 정말 12월 11일 날 권은희 수사과장하고 제가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그 아주 팽팽하게 맞선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13일까지 지루하게 이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시간을 많이 허비한 거고 국민들한테는 마치 뭔가 우리가 그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호도가 됐던 그 이제 시간이 이틀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서 진선미 의원이 얘기했던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 좀 더 저희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점이 두 번째 제가 그 잘못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12월 19일 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제가 속기록을 보고 있었어요. 그 네. 국정원 관련한 속기록은 정보위원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좌진도 열람이 안 되기 때문에 속기록을 그 시간에 열람을 했는데, 제가 왜 투표 당일날 열람을 했냐면은 선거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이 국정원 사건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라는 그 제가 생각에 그 시간에 보고 있는데, 그때 느낌이 굉장히 묘했어요. 제가 다들 그 시간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그 여론조사가, 비공식 여론조사가 나오던 그 시간이잖아요. 근데 네. 그 정보위 그 비공개 회의록을 보면서 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뒤로 갈 수 있느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기울였는데 원세훈 원장, 특히 이명박 시절에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12월 12일 날, 12월 13일 날 이틀간에 걸친 정보위 때의 발언을 쭉 보면서 아, 이건 정말 심각하다라고 느꼈던 점이죠. 그래서 하여간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제가 이번 그 예. 국정원 사건을 보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김규용 청장이 12월 19일과 12월 22일의 태도는 네.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 이게 뭔가 보장을 받은 거다, 이분이. 이렇게 그 얘기하는 데의 이유는. 근데 불행히도 다른 사건으로 이제 옷을 벗고 이성한 경찰청장이 임명이 됐는데, 네. 이분 역시도 제가 믿은 게 또 잘못이죠. 네. 그런데 사실은 예. 우리가 실수한 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국정원 직원은 그런 네. 사안들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이미 다 교육받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4년 내내 정예요원으로서 교육받았고요. 국정원의 정보원으로서 자기가 한 일이 들켰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를 철저하게 속인 거죠. 네. 그렇다고 하면 일반인인 우리로서는 그 정예요원의 그 행동들에 대해서 속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속인 사람이 나쁜 거지 속은 사람이 문제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네. 않죠. 그 박근혜 안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말 있잖아요.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는 표현입니다. 너무 정색 안 하셔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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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또 아, 울분이. 자, 두 의원님들과 정말 더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저희에게 남은 시간은 딱 1분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방송의 특성상 시간을 길게 편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질문 드릴 것은 많고,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과 이제 질문을 주시고 계신데 그걸 다 미처 여쭙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두 가지만 질문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끝내기에는 너무나 아쉬워서 제 임의로 시간을 한 10분 정도만 더 해도 되겠죠, 의원님? 네. 대답 안 하셨어요, 진선미 의원. 네, 의원님. 이하동문. 이하동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일단 카메라가 저 뒤를 한번 봐주십시오. 네. 이렇게 많은 촛불들이 국정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가 주말마다 이어지고 있고, 지난주에는 금요일 날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요.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시긴 합니다만, 대체로 민주당 지도부, 특히 김한길 대표는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이냐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신데요. 두 가지를 묶어서 그냥 여쭙겠습니다. 첫째, 국정원 국정조사보다는 촛불을 들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김한길 당대표의 속뜻이 당최 뭔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표 선수 둘이나 빼야 하는 그 속내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두 가지를 나누어서 각각 1분씩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현 의원께서 먼저 답변하시겠습니다. 민주당은 다양한 일을 해야 되죠. 물론 그 국정원 사건이 엄청난 국기문란 헌정질서 파괴 행위이기 때문에 당력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 맞고요. 그리고 실제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 홍보전을 그 김현미 의원하고 우상호 의원이 전국을 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회의 때마다 국정원의 사건에 대해서 진상 파악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의 의지는 굳건합니다. 그리고 저희 둘이 빠지는 것은 새누리당의 터무니없는 억지와 그다음에 국정원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그 정치적 꼼수에 더 이상 시간을
버리기에는 이 밝혀야 될 진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용단을 내린 거고 지도부하고도 충분히 협의하에 상의하에 진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의심하기보다는 애정어린 격려와 그다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국정원의 진상 파악을 위한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촛불. 촛불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현장에 안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저를 추적하고 장외로 나가기 위한 뭐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만둘 때까지는 시점으로 해서는 안 나갔던 거고요. 이후에는 그러고 나서 뭐 저희 당원 교육이나 이런 현장은 갔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15일까지는 저희가 또 준비를 열심히 하고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아마 제가 그것에 좀 역점을 두는 방식으로 갈 거고 당은 진선미 의원은 지금 계속 현장에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촛불이 처음에 미미하지만 저는 끝은 창대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국민들의 여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촛불을 든다. 이게 이제 또 우리 박지원 대표님의 그 말씀인데 저는 그것은 지속적으로 이어가질 거라고 보고 늘 함께 합니다. 네. 네. 진선미 의원님. 네. 이 사건에 관해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문제 제기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지는 또 다른 저는 물타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를 철저히 지금까지 거부해 오다 어쩔 수 없이 합의했고 그것이 지금이라도 당장 자기들에게 최소한의 위험 부담만 있다고 하면 언제든 당장 그만두고 싶어하는 새누리당을 상대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도부 고민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어도 국정조사를 합의를 이루어냈고 그 합의된 국정조사 국면에서 조금이라도 얻어낼 수 있는 실마리는 다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굴하지만 때로는 억울하지만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것은 모든 민주당, 저 역시 민주당 소속 의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를 따로 구분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는 또 다른 새누리당의 회책에 우리가 말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에너지가 있으시면 그걸 비난할 에너지가 있으면 새누리당에 퍼부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지적해 주시고 문제 제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촛불 시위 그거 관련해서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고기 파동 때의 촛불과는 전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국회의원이고 변호사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매번 너무나 두렵습니다. 실제로 그 수많은 두려움을 계속 걱정이라시고 저한테 부과해주는 수많은 분들이 옆에 계세요. 저는 그래서 소고기 파동과는 이건 너무나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분들이 2만 명이나 때로는 오시는 것 그 자체가 저는 100만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적어도 국정조사 국면에서는 제대로 뭐라도 확인해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 제대로 하라고 압력 행사해 주시는 거고요. 8월 15일이 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서 제대로 못하면 저는 또 다른 문제들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전 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민주당은 대선 불복이면 불복이라 답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복입니까? 이정현 홍보수석이 아마 부대변인 시절이거나 이랬을 것 같습니다. 2003년도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하고 탄핵 때에 그날 박근혜 후보가 어떤 미소로 답했는지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12월 19일 날 박근혜 당선인하고 당일날 통화를 했죠. 축하한다. 그 다음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 국정 운영을 해본 사람으로서. 한 입으로 두말하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는.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 홍보수석은 정무수석을 지냈던 분이시고요. 지금 뭐 여전히 공석이긴 하나 네. 여야 간의 관계를 경색되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원활하게 이렇게 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자극적인 언동이나 말씀은 삼가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시는 분의 자세와 태도가 아닐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조금 과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의도 정치에 관심을 많이 표명하는데 그 시간이면 국정 운영에 대해서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지금도 국가정보원이 국정홍보처 기능을 혹시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잘 들여다보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남재준 원장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단시키는 것이 아마 또 하나의 불행을 자초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네, 진선미 의원님. 네, 저는 그분에게서 국정원의 또 다른 모습이 겹쳐져요. 네. 국정원이 그랬잖아요. 4대강 사업 비판하자마자 비판하니까 종북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는 도대체 이 진실이 뭔지를 묻고 있는데 갑자기 대선 불복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똑같지 않습니까? 논리의 비약. 저는 부끄러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과거를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치사를 잘 몰라서요. 그분이 그 시절에 정치인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 당선 무효 소송 내신 게 어디죠? 한나라당이요. 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번 그 권영세 전 종합 상황실장이 2012년 12월 10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얘기했던 이른바 컨틴전시 플랜, 그 비상계획이라는 것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 아니냐라는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두 분 의원께서는 그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라고 해석을 하시는지, 특히 이제 그것이 그냥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한 단기 집권 플랜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좀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컨틴전시 플랜이 현재도 가동 중이라고 보시는지 그걸 좀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얼마 전에 그 여당 의원이 10년 집권서를 얘기하지 않았나요? 최근에 그분이 20년으로 바꿨습니다. 20년으로 바꿨습니까? 네. 그것이 아마 그 플랜의 일환이지 않을까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역사는 돌고 돈다고 그렇게 집권한 지 5개월 만에 20년을 운운하는 거 보면 뭔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또 한편으로 숨겨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하루는 길지만 한 달, 1년은 대단히 짧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무수석을 지금 내정하지 못할 정도로 인적인 그 풀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20년 집권을 아까 대비하는 그런 게 아니고, 당장의 국정원 이 사건에 대해서 밝혀질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사건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NLL 포기 발언 없었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54% 아닙니까? 그것을 잘 직시해야 된다. 이 정부에서는. 그래서 겸손하게 국정을 운영해야지 너무 정말 지랄탄 공포탕 쏘듯이 국정을 운영하면 국민들이 불안하면 경기가 회복이 안 될 것이고, 외려 지금은 국정원 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와 불만이 높지만 실제로 그 저변에 깔려있는 경제의 심각성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이 점이 아마 그 내각에 대한 조각을 다시 한다는 얘기로 나오지 않았는가 싶고요. 전반적으로 그 언론의 충분한 협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가려지고 있지만, 그것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국정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고, 그때 이명박 대통령 초반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한다고 무조건 내치지 말고, 비판하는 분들이 왜 비판하는지를 들여다보셔야지 불행한 결과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집권했기 때문에 성과는 냈다고 보여지지만 네. 그거는 긴 역사 속에서의 순간일 뿐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진선미 의원님.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새누리당 의원이 아니라서. 네. 하지만 그것이 국익엔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계획들이 추진이 된다고 하면 적극 대응해서 분쇄시켜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느덧 2시 1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원래 10분까지만 했어야 됐는데 1분을 또 초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질문은 끝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범죄를 비호하는 현실에서 진실규명만큼 향후 대비책도 중요합니다.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각 1분씩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현 의원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되고요. 남재준 원장은 해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성한 경찰청장도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국정원의 개혁 과제나 경찰의 개혁 과제, 그다음 검찰의 개혁 과제, 대선 공약 때 내걸었던 약속 지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끊임없이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만 괴롭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아픔이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역사적 아픔을 갖고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만큼 여름 휴가 가시기 전에 특단의 용단을 내려서 정리하실 건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새 출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선미 의원님. 네. 어쨌든 이 사안은 사실 뭐 미국에서 1970년대에 이루어졌다는 그 정보, 우리와 같은 그런 국가 정보기관의 개혁의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지금 국면에서도 법적으로는 분명히 불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거죠. 다만 그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공공연하게 그렇게 4년 내내 이런 일을 해왔다라는 것 자체가 충격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결국 그럴 가능성, 그럴 유혹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또 제도를 개혁해야 되는 거고요. 그 개혁안들은 이미 마련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지지자 분들 속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도 이번에는 국정원을 전면 개혁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매우 흥미롭게 생각하고요. 그분들과도 힘을 모아서 이번엔 반드시 수사권도 분리해내고 국내 정치 개입의 여지를 최소화하거나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전면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끊임없이 뭐 참여정부 시절 때도 못했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모든 변화는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수많은 국민들의 충격을 가해준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반드시 제도 개혁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토론을 마치려고 하는 순간 벌써 마칠 시간 이렇게 좋은 생각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도부의 대응책에 만족하시는지 궁금하다. 야당다운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은데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의견은 도 의원님 가슴에 새기시기 네. 바라시고 돌아가셔서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저도 굉장히 질문을 무려 한 20개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다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도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같이 드리고요. 또 한 번 기회를 잡아서 모실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30초씩만 오늘 좀 토론 어땠는지 꼭 하시고 싶으신 얘기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 아마 이 방송 전 세계의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특히 저희 방송은요, 외국에서 많이 보십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해외에서 반응이 굉장히 제가 깜빡했네요. 출석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꼭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끝날 즈음에 이렇게 생각나는 죄송합니다. 자, 우선 김현 의원께서 30초간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정원 사건의 조직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반드시 내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문 하고요. 그다음에 원세훈, 그다음에 김용판, 그리고 박경감에 대한 공소장을 꼭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그다음에 미흡하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조작되고 은폐되고 축소됐는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사건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공로가 있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아낌없는 그런 박수와 지지 또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국정원에 버젓이 근무하고 있는 요원들에게 당부드립니다. 국정원은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이고 최고의 정예 요원으로서 국민에 의한 세금으로 지금 살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경찰이 잘못했을 때 일선 경찰에서는 양심 선언이 있었고 검찰이 잘못했을 때는 내부망으로 검찰 직원들이 스스로가 개혁해야 된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국정원 요원은 이런 그 정말 무도한 일에 대해서 단 한 명도 나서서 양심 선언과 고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그러니까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쓴다고도 하고 뭐 10,000명이 가까운 요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최근에 서하숙 칼럼을 통해서 3분 칼럼을 통해서 국민들이 신금을 울렸는데요. 국정원 요원들은 정말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뼈를 깎는 자기 반성과 성찰을 해주시길 바라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양심 선언으로 이 사건을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리는 일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선미 의원님. 네. 사실 집회에서 고등학생들의 시국선언을 봤습니다. 그때 기특하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정치인으로서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부족함, 무능함. 하지만 이 사안에 있어서만은 저는 그 부끄러움을 여러분들 앞에 자백하고 특히 새누리당 지지자분들께 더욱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안은 어느 여당, 어느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렇게 능력이 넘쳐서 많은 분들이 그저 현업에서 일하시고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수당인, 그것도 야당의 의원으로서는 내가 느끼는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파헤치고 그것이 제도적 개혁까지 가기는 너무나 험난한 일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는 그곳에 조금이라도 관계 있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때로는 밉고 섭섭하고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관심을 결코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적어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저희 부족한 정치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압력을 행사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라도 왔던 거거든요. 이후로도 우리의 갈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만 결코 우리 서로 포기하지 말고 국민 한 분 한 분이, 저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더더욱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해주고 질책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스스로 각 사회에서 너무나 다만 보수적인 가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셨지 그것이 부끄러운 어느 국가기관에 대선 개입이라는 범죄 행위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얻어진 승리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 마당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정조사에서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60분간 생중계로 준비한 이 솔직 토크가 벌써 20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두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만 했다고 저는 자평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넬슨 만델라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김현 의원께서 바로 국정원 관계자들이 국정원 국정조사의 증언대위에서 진실 고백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진실 고백을 해야 화해도 용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진실 고백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정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선미 의원께서 오늘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여론이 움직이는 만큼만 움직인다. 촛불 매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실규명, 진상규명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눈 똑바로 뜨고 이 국면을 한치도 놓치지 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두 분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